안녕하세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생활과학부 식품영양학 전공 정윤희 교수입니다.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건강한 식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건강한 식생활을 위한 방법을 알아보고 또 여러분들이 그 실천을 다짐하는 시간을 오늘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강한 식생활에 대해 살펴보기 전에 현재 여러분들이 식생활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은 어떤 것이 있나요? 실제 많은 장애인들은 장애로 인한 음식 섭취의 제한이라든지 잘못된 식습관으로 균형적인 영양 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는 비만이나 고혈압, 당뇨, 심장병과 같은 만성질환을 유발하며 궁극적으로 삶의 질을 저하시킵니다. 따라서 식습관을 개선함으로써 비만, 만성질환을 관리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식사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건강한 식생활 지침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다양한 식품군을 골고루 먹어야 합니다. 골고루 먹기는 이미 많이 들어보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모르거나 일상에서 실천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 다시 알아보고 이제부터는 꼭 실천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식품 구성 자전거는 우리가 자주 먹는 식품들이 함유된 영양소가 비슷한 것끼리 묶어 5가지 식품군으로 분류한 것입니다. 그럼 5가지가 무엇일까요? 바로 곡류, 고기, 생선, 달걀, 콩류, 그리고 세 번째로 채소류, 네 번째 과일류, 마지막으로 우유, 유제품류입니다. 이런 5가지 식품군의 섭취 횟수와 분량에 비례하여 면적이 배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여러분들이 먹고 있는 밥상 위의 음식들이 이 같은 5가지 식품군이 골고루 포함되어 있는지 점검해 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식품 구성 자전거는 다양한 식품군 섭취를 통한 균형 잡힌 식사와 더불어서 수분 섭취의 중요성, 그리고 적절한 운동을 통한 비만 예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는 그림에서처럼 앞바퀴에는 수분이 있고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운동을 강조하기 위해서 자전거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부족하기 쉬운 고기, 생선, 달걀, 콩류와 채소류, 과일류를 잘 챙겨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노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단백질 식품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도록 매끼 식사에서 생선 한 토막과 같이 단백질을 섭취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면역력 강화에 도움을 주는 채소, 과일을 다양하게 매일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채소, 과일류는 원활한 배변 활동을 위해 필요한 식이섬유소와 수분을 공급해 주기 때문에 매일 먹도록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채소 섭취 시에는 무엇보다도 엽산이 풍부한 지푸른 잎채소인 시금치와 상추 이런 채소들을 먹을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녹즙보다는 실제 생채소나 나물로 식사 때마다 최소 한 접시 150g 이상 정도 먹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과일은 주스나 통조림보다는 제철 과일을 생과일로 하루에 한두 번 먹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현재 외식이 많이 늘어나고 있죠. 이런 외식할 때는 메뉴 중에서 갈비탕이나 곰탕과 같은 탕류보다는 보다 채소 함량이 높은 비빔밥, 김밥, 쌈밥 등의 메뉴를 선택해서 먹는 것이 좋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또 우리가 골다공증을 예방하기 위해 칼슘이 풍부한 저지방의 유제품이라든지 두부, 멸치, 생선, 미역, 녹색 채소, 콩류 등이나 칼슘이 강화된 음식을 먹도록 합니다. 그러면 칼슘이 강화된 식품은 어떤 것이냐? 예로 여러분들이 식료품점에서 구매하는 우유나 치즈 등의 칼슘 강화라는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칼슘 흡수를 도와주는 것이 바로 비타민 D이기 때문에 비타민 D가 함유된 생선, 버섯, 그리고 달걀에서 노른자, 우유, 치즈 등을 함께 먹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오메가3계 지방산은 혈중 중성지방을 감소시켜 심장질환의 발병 위험을 낮춘다고 보고되어 있기 때문에 오메가3계 지방산이 풍부한 생선 중에 하나인 연어, 고등어, 대구 등을 일주일에 3, 4회 정도 섭취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건강한 식생활 지침 두 번째로는 덜 짜게, 덜 달게, 덜 기름지게 먹는 것입니다. 세계보건기구의 하루 소금 섭취 기준은 5g으로 약 1티스푼 정도 되는데 실제 한국인은 그보다 많은 양을 섭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싱겁게 먹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그 방법으로는 구체적으로 국이나 찌개는 다 끓인 후에 드시기 직전에 간을 하고 소금과 장류의 사용량을 줄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소금과 장류 대신에 식초, 레몬, 오렌지즙 등의 신맛을 내는 소스를 사용하거나 겨자, 고추냉이, 후추, 마늘, 생강 등 향신료를 이용하는 것 또한 방법입니다. 또한 쑥갓이나 미나리 등 향이 좋은 채소를 이용하면 싱겁게 조리하면서도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또 국물은 적게 먹고 건더기 위주로 먹으며 가공식품 대신에 자연식품을 선택하고 또한 칼륨이 많이 든 음식을 먹게 되면 나트륨을 배설시켜 주기 때문에 쑥갓이나 시금치, 버섯, 바나나, 오렌지 등의 칼륨이 풍부한 채소나 과일을 섭취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방금 싱겁게 먹기 위한 방법을 알아봤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일상에서 섭취하는 음식 중에 염분이 적은 음식은 무엇이 있는지 퀴즈를 통해서 맞춰보시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보기는 라면, 스프, 두 번째는 통조림, 소금에 절인 고기나 생선, 그리고 3번은 김치, 깍두기, 장아찌, 그리고 4번은 찌개 및 국의 국물, 그리고 5번은 신선한 과일 및 채소류입니다. 여러분 정답은 무엇일까요? 네, 정답은 바로 5번 신선한 과일 및 채소류입니다. 그 대신 라면이나 소금에 절인 생선, 김치, 찌개, 국물은 염분이 많은 음식이기 때문에 피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음으로는 덜 달게 먹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단맛을 위해 사용하는 조미료인 설탕, 꿀, 물엿 대신 조리 시에는 양파, 파와 같은 천연의 단맛을 가진 재료를 사용하고 무엇보다 가공식품보다는 채소 및 과일과 같은 자연식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단 음료 대신에 바로 물을 마시는 것도 좋습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탄산음료라든지 카페에서 파는 다양한 음료들을 많이 섭취하고 계실 텐데요. 이런 음료들은 당 함량이 높은 경우가 꽤 많기 때문에 이를 대신해서 바로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게 더 좋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덜 기름지게 먹기 위한 방법을 알아볼 텐데요. 첫 번째는 튀기기보다는 삶고 찌고 굽는 요리법을 활용하는 것이 좋고 또 육류는 기름기를 없애고 조리할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삼겹살을 구워 먹는 것보다는 지방이 적은 앞다리살 등을 쪄서 먹는 것이 덜 기름지게 먹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런 육류뿐만이 아니라 채소를 먹을 때도 기름진 소스보다는 바로 과일 소스, 식초 소스와 같은 것을 곁들여 먹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건강한 식생활 지침 이제 세 번째는 바로 건강한 체중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체중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내가 섭취하는 열량이 내가 소비하는 열량보다 초과하지 않도록 바로 과식하지 않거나 아니면 반대로 활동량을 늘려줘야 합니다. 먼저 과식하지 않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내가 밥 먹는 식사 속도를 늦출 수 있도록 하고 또 식사 때 사용하는 그릇은 작은 그릇을 사용하는 것이 좋고 가족과 함께 즐거운 분위기에서 식사를 하거나 또 스트레스로 인한 폭식하지 않도록 우리가 스트레스 관리, 마음 관리를 잘 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식사 속도를 늦추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여러분들이 식사 시에 젓가락으로 음식을 집어 먹을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식사를 하는 자세에서는 허리를 펴고 먹을 수 있도록 하고, 씹을 때는 젓가락을 손에 들지 않고 바닥에 내려놓아서 천천히 오래 씹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 음식의 맛을 충분히 음미하며 천천히 먹고, 여러분들 식사 시에 TV 시청이나 휴대폰 사용하실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 사용하지 않고 음식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또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건강한 체중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활동량을 늘려야 하는 것이 또 하나의 방법입니다. 바로 가까운 거리는 여러분들이 거동이 가능하면 걸을 수 있도록 하고, 또 집안 내에서 매일 약 15분 정도씩 청소를 한다거나 엘리베이터 대신에 계단을 활용한다거나, 그리고 일상에서 여러분들이 스트레칭이나 운동 같은 것을 생활화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식사와 관련된 식재료를 시장 보기를 직접 한다거나 아니면 요리하기 등을 통해서 일상생활에서 활동량을 늘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직접 요리 활동에 참여할 경우에는 그 요리 활동을 통해서 성취감 및 자존감을 향상시키게 되고, 또 지적장애인의 경우에는 의사소통의 기능 향상에도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음식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요리 활동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건강한 식생활 지침 네 번째는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입니다. 한국인의 1일 물 충분 섭취량은 순수한 물을 기준으로 했을 때 어린이는 3잔에서 4잔, 성인은 4잔에서 6잔, 그리고 어르신은 4잔에서 5잔의 물을 하루에 섭취해야 하며, 특히 좌식 생활을 많이 하는 장애인은 요로 감염 위험이 높기 때문에 다른 질환이 없다면 요로 감염 예방을 위해서 하루에 2리터 정도의 충분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물 마시는 게 중요하구나. 근데 어떤 방법이 과연 내가 물을 잘 마시는 방법일까? 올바른 수분 섭취 방법은 식사 중 또는 식사 직후에 마시는 물은 소화를 방해할 수 있으므로 피하는 것이 좋고, 물을 마실 때 물의 온도는 미지근한 물을 마시는 게 좋습니다. 또한 물을 자주 마실 수 있도록 시간을 정해서 조금씩 자주 마시도록 합니다. 지금까지 건강한 식생활 지침 총 4가지를 살펴봤는데 여러분들 잘 기억하고 계신가요? 일상에서 잊지 않고 실천할 수 있도록 지금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기억을 떠올려 보세요. 첫 번째는 바로 다양한 식품군을 골고루 먹는다. 두 번째로는 바로 덜 짜게, 덜 달게, 덜 기름지게 먹는 것. 세 번째는 건강한 체중을 유지하는 것.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건강한 생활 지침을 알고 있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가 일상에서 실천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우리의 행동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행동을 보다 쉽게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식사를 하는 그 환경을 변화시키는 게 필요한데요. 먼저 내가 먹어야 하는 음식은 바로 환경 설정을 할 때 내 눈에 잘 보이는 곳에 두도록 해야 합니다. 내 눈에 잘 보여야 내가 잊어먹지 않고 그 음식을 자주 먹을 수 있는 거죠. 특히 여러분들이 냉장고에 음식을 보관할 때, 자, 냉장고 문을 열었을 때 잘 보이는 위치에 내가 자주 먹어야 하는 음식을 보관해서 바로 꺼내 먹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내가 먹어야 하는 음식은 또한 쉽게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것 또한 방법입니다. 예로 음식을 담은 용기가 열기 편하도록 해야 내가 쉽게 자주 꺼내 먹을 수 있는 거죠. 다음으로는 내가 먹어야 하는 음식은 큰 그릇에 담는 거죠. 큰 그릇에 담으면 이 음식의 양이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기 때문에 양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지 않고 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즐거운 환경에서 먹도록 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섭취를 줄여야 하는 음식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반대로 내 눈에 잘 보이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실제 그런 경험 있지 않은가요? 나는 그 음식이 별로 먹고 싶지 않았는데 내 눈에 보였기 때문에 무심코 이렇게 집어먹는 경험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피해야 하는 음식들은 눈에 잘 보이지 않도록 하고, 또한 음식을 먹기에 번거롭게 하는 거죠. 뚜껑을 여는 것이 힘들거나 음식을 개봉하는 것이 힘들게 해서 그 음식을 피하도록 하고, 또한 그릇 같은 경우에는 작은 그릇에 담으면 그 음식이 상대적으로 많게 느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작은 그릇을 이용하는 것 또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음식은 천천히 먹어서 과잉 섭취되지 않도록 하는 것 또한 방법이죠. 지금까지 건강한 식생활 지침과 이를 실천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까지 살펴봤다며, 이제 이것을 실제 여러분들의 일상에서 실천하겠다는 약속의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교육을 듣고 나는 이렇게 바꿔봐야겠다, 아니면 이렇게 실천해봐야겠다 라고 생각하신 게 있다면 최대 3개까지 한번 작성해서 앞으로 실천하겠다는 스스로의 다짐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작은 것이라도 직접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한 개라도 목표를 정해서 꼭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로 매일 물을 한 컵씩만 더 마시겠다와 같은 실천 가능한 작은 목표에서부터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매일 내가 실천했는지 여러분들이 가진 달력에 동그라미 표시하시고 일주일이나 한 달 단위로 내가 실천을 잘 했는지 점검해서 내가 실천을 잘한 경우 적절한 보상을 주는 것도 지속적인 실천을 유지하는 데 좋은 방법이 됩니다. 오늘 학습한 건강한 식생활을 여러분들이 앞으로 잘 실천할 수 있도록 저는 계속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